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신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 상권의 적정한 임대료는 과연 얼마 정도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곡 하면은요, 어차피 강서구에서 가장 이제 좋은 상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서구 인근에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한 상권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이 마곡 상권을 빼놓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마곡의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만치 않은 이런 임대료, 과연 여기서 살아남는 이러한 자영업자가 있을까요? 사실상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마곡나루역에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마곡나루역에 뭐 예를 들면 삼겹살집,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삼겹살집도 있고요. 거기는 하루에도 뭐 1,000여만 원, 2,000여만 원을 판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을 만큼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제 증명은 하지 못해 드리겠지만은 그만큼 줄 서서 먹는 그러한 잘 되는 대박집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횟집 같은 경우에도 한 33평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뭐 300만 원 이상을 찍는 그러한 매출로 월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횟집도 있고요. 또 치킨집 같은 경우에도 한 8천에서 1억 정도의 월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치킨집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다른 그런 자영업자들과 경쟁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망 고객들은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그러한 곳이 마곡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께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이러한 자료를 보면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100대 상권을 순위별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매출액이라든가 또 유동인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47위, 전국에서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권에 47위에 올랐다는 것은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구 역삼 1동 강남역이고요. 그 다음에 종로, 마포구 서교동, 홍대 입구,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런 곳이 1, 2, 3, 4위를 차지했고요. 이 47위 바로 위에 있는 이 46위는 강남구 삼성 2동, 즉 선능역이 46인데 47위가 바로 강서구 가양 1동, 마곡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엿보인 것인데요. 그런데 47위를 한 이 마곡동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가 발산역이고요, 양천 향교역, 여기가 마곡나루역, 그리고 마곡역, 그리고 신방화역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간 것들로 한 것들을 보면요, 좀 뭐 이렇게 허벌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자, 이만큼 상권은 별로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47위 상권에 오를 만큼 굉장히 장사를 잘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터가 많은 상황에서 이만큼 장사가 된다는 것은요, 만약 여기가 앞으로 들어찼을 때 얼마나 좋은 상권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은 정말 좀 짜릿할 정도로 이 마곡동이 핫한 곳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건물을 짓고 5년 안에는 매각도 못하고요, 임대도 주지 못하는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 100평, 200평 정도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어떤 기업들의 건설 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여기가
이러한 사무 공간들이 100평, 200평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섹션 오피스로 10평, 20평 정도를 공급했기 때문에 100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의 이런 소유자들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점이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건물을 짓고 여기다가 임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그러한 대형 오피스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곳에 얼마 정도의 임대료가 적당한지를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 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적정한지가 사실상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그것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여러 가지 계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충분히 본인이 들어올 수 있다, 혹은 여기는 아직까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발상력 상권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내부 수익률을 3%, 4%, 5% 잡았을 때에 임대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평당 임대가를 계산한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4%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평당 임대료가 23만 원에서 37만 원, 즉 10평이면 230만 원에서 370만 원, 20평이면은 460만 원에서 7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5%로 계산했을 때 최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한 46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 코너 가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곳에서는 10평에 460만 원, 그러면 20평이면은 920만 원이 되겠네요. 오, 너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이 이분들의 수익률이 또 맞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싸게 들어오더라도 목표 수익률까지는 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곡 나리옥 상권을 보겠는데요. 이제 한 4%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4%일 때 한 17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오셔서 부동산들한테 물어보시면은 괜찮은 곳은 한 350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계산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사이드라든가 약간 안쪽에 있는 상가들은 한 17만 원 선 정도가 이제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10평에 170만 원, 20평일 경우에는 3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20평 정도를 찾아보는데 내가 한 300만 원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위치에 가시면 되겠죠. 한 15만 원 선 정도가 돼야지만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또 제가 찾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평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러한 임대료 베이스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신방화역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에서 27만 원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천 향교역은 22만 원에서 31만 원, 4%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10평에 뭐 220만 원에서 310만 원, 20평일 때는 440만 원에서 또 6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양천 향교역이 아직까지 뒤에 오피스 시설들이 너무나 안 들어왔어요. 아직 서울시에서 한다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아직까지 건설이 시작 안 됐고요. 또 굉장히 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상권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제 마곡역 상권을 보면요, 특이하게 3%일 때 13만 원에서 5%일 때 67만 원까지 있습니다. 저게 5%일 때 10평이 그럼 67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20평이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죠. 1,300만 원까지도 되는 상황인데 20평에 1,300만 원, 뭘 해서 1,300만 원을 낼까요? 그만큼 마곡역이 나중에 분양을 하면서 이런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꼭 저렇게 목표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얘기해 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소유자들, 그 임대인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층까지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봐 드릴 텐데요. 2층 같은 경우에도 한 평당 10에서 15만 원 선, 뭐 그렇죠. 아주 좋은 곳은 20만 원 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10평 갖고는 뭘 장사를 못 하겠죠. 20평, 한 30평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이 2층에서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한 40평 정도가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오셔서 객단가가 나오는 이러한 장사를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 아주 좋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40평이면은 그것도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저렴한 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10만 원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0평이면 4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 40평에서 하루 매출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어떤 이런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을 할 줄 아셔야지만이 이런 자영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핵심 1층 상가로서 아주 좀 숨겨진 그런 진주 같은 옥석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여기가 럭스나인이라는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층에 평당 10만 원 정도의 10만 원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석 같은 이런 상가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평에 100만 원, 뭐 120만 원, 그리고 15평, 16평에 150만 원짜리도 아주 대로변에 코너에 위치한 것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저에게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보석 같은 상가를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